서미경 54살. 그녀는 평생을 숫자 앞에서 살았다. 회사 격리로 30년 가까이 일하며 단 한 번도 장부에 오차를 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믿음직하다고 했고 꼼꼼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미경 자신은 알고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좋았던 거라고. 사람은 달랐다. 사람은 숨기고 돌려 말하고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명예퇴직 통보를 받던 날 미경은 울지 않았다. 다만 회사를 나서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 아무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곳에서. 미경에겐 한 번의 결혼이 있었다. 28배 시작해 42에 끝난 14년짜리 실패였다. 이혼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라고 적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남편의 무관심, 시댁의 무시, 그리고 자신의 침묵. 미경은 그 결혼에서 단 한 번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참는 것이 현명한 거라고, 버티는 것이 어른스러운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혼 후 12년 미경은 혼자 살았다. 외롭지 않다고 말했지만 명절마다 텅 빈 거실이 유독 크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이재훈 58. 말이 많지 않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는 사람이었다. 미경은 생각했다. 이 사람이라면 이번엔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재혼을 결심하고 미경은 친정엄마를 찾아갔다. 김영순 72살. 동네에서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다 몇 해 전문을 닫은 사람이었다. 엄마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고 누구에게도 손 벌린 적 없이 딸을 키웠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늘 또렷했다. 예의 없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나 재혼하려고. 이번엔 괜찮아. 진짜 조심할게. 엄마는 딸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엄마는 짧게 말했다. 그래. 엄마는 보고만 있을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미경은 그때 알지 못했다. 엄마가 평생 참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딸이 무너지는 순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남편 이재훈의 어머니 박순자. 69. 미경이 처음 그녀를 만난 건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였다. 순자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그 시선이 먼저 말을 했다. 품평하듯 값을 매기듯. 재혼이면 더 조심해야지. 첫마디가 그랬다. 웃으면서 했지만 그 웃음 속에 온기는 없었다. 미경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순자는 남편과 20년 넘게 별거 중이었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고 묻는 사람도 없었다. 혼자 살면서도 그녀는 늘 말했다. 집안 어른 노릇은 내가 한다고. 아들 인생에 며느리 행실에 사사건건 참견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믿는 사람이었다. 상견례가 끝나고 재훈은 말했다. 어머니가 원래 좀 그래, 말이 직설적이야.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건 직설이 아니라 무례라는 것을. 결혼식 날 순자는 하객들 앞에서 미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 기운이 달라지는 법이야. 좋은 쪽으로 달라져야 할 텐데. 축복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미경은 웃었다. 이를 악물고. 결혼 후 순자의 말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명절에 음식을 차리면 간이 맞네 안 맞네 평가했고 집 안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살림이 어쩌니 정리가 어쩌니 한마디씩 던졌다. 어느 날은 대놓고 말했다. 며느리는 집안 체면이야. 밖에서 행동 조심해. 또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다. 여자가 편하면 남자가 불편해지는 법이야. 그거 알지? 미경은 대꾸하지 않았다. 화가 나지 않은 게 아니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이번엔 실패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결혼에서 배운 게 있다면 참으면 언젠가 끝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참았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혼자서.
하지만 미경은 몰랐다. 참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떤 사람은 참을수록 더 밟고 올라온다는 걸.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걸. 비가 내리는 평일 오후였다. 미경은 혼자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재훈은 출장 중이었고 조용한 오후가 좋았다. 시어머니 생각 안 해도 되는 날, 눈치 안 봐도 되는 시간. 그게 얼마나 편한 건지 결혼 전에는 몰랐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어머님.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나야. 지금 너희 집 근처인데 버스를 놓쳤어. 비도 오고 잠깐만 있다 가면 안 되겠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날이 서 있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러웠다. 미경은 순간 마음이 약해졌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데 비 맞으며 서 있게 할 순 없지 않나. 그래서 말했다. 네, 들어오세요. 현관문을 열자 순자가 들어왔다. 우산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미경은 수건을 건네고 따뜻한 차를 내왔다. 순자는 고맙다고 했다. 그 한마디가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미경은 시어머니의 친절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차를 마시던 순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래도 재훈이가 벌어다 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웃기만 했다. 그러자 순자의 말이 점점 본색을 드러냈다. 재혼한 여자들은 원래 집안 잡아먹어. 내가 많이 봤어. 미경의 손이 멈췄다. 찻잔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순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남자가 좀 바람을 피워도 눈 딱 감아줘야 집이 굴러가는 거야. 여자가 너무 야무지면 남자가 피곤해져. 미경은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이미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선명하게 정리됐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뭘 해도 얼마나 참아도. 이 사람에게 나는 그저 아들 곁에 붙어 있는 불편한 존재일 뿐이다. 그날 순자가 돌아간 뒤 미경은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다. 빗소리만 창밖에서 들려왔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쪽이 차갑게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뒤 가족 모임이 잡혔다. 잔치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었다. 남편 재훈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회사에서 임원으로 올라간 것이다. 재훈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고 미경도 진심으로 기뻤다. 이 사람이 인정받는 모습이 좋았다. 이래서 결혼했구나 싶은 순간이었다. 식사 장소는 시어머니 순자가 정했다. 한정식집이었다. 미경은 친정엄마 영순에게도 연락했다. 처음엔 괜찮다고 젊은 사람들끼리 하라고 했지만 미경이 거듭 부탁하자 결국 나오셨다. 엄마가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미경은 마음이 조금 놓였다. 식당에 모두 모였다. 재훈, 미경, 시어머니 순자 그리고 친정엄마 영순.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처음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음식이 나오고 덕담이 오갔다. 순자도 평소보다 말을 아꼈다. 미경은 생각했다. 오늘은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순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며느리는 말수 줄이는 게 복이야. 조용히 있는 게 제일이지. 미경은 웃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물만 한 모금 마셨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다. 늘 듣던 말이니까. 하지만 순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재혼이면 전 남편한테 배운 버릇도 좀 버려야지. 안 그래?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경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숨이 막혔다. 전 남편.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친정엄마 앞에서. 이건 충고가 아니었다. 모욕이었다. 사람 앞에 세워놓고 망신을 주는 것이었다. 미경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손이 떨렸다. 여기서 울면 지는 거라고 이 악물고 참았다.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말리지도 아내를 감싸지도 않았다. 그저 물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때까지 친정엄마 영순도 침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참는 침묵이 아니었다. 딸의 얼굴을 보고 상대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를 결심하는 침묵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식탁 위에는 아직 음식이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재우는 여전히 물잔만 만지작거렸다. 순자는 자신이 한 말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때 영순이 움직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소리 없이. 하지만 그 동작 하나에 식탁의 공기가 바뀌었다. 70평생을 새벽부터 일어나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다. 영수는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피하지 않았다. 눈을 피하는 건 상대였다. 그럼 나도 한마디 할게요. 목소리는 낮았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식탁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순자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남의 딸 평가하기 전에 본인 아들부터 돌아보세요. 순자의 눈이 커졌다. 뭐라 말하려 했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다. 며느리 가르치기 전에 왜 남편이랑 같이 못 사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20년 넘게 따로 산다면서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다. 할 말을 잃은 얼굴이었다. 영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참는 게 며느리 덕목이라고요? 그럼 버림받은 건 어머니 자격인가요? 그 한마디에 순자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평생 남 위에 서서 말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존중 없는 집안은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썩는 겁니다.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옆 테이블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반박 한마디 나오지 않았다. 미경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의 옆모습이 보였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당당한 어깨. 그 모습이 눈물나게 고마웠다. 그날 식사는 그대로 끝났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영수는 조용히 일어나 먼저 나갔고 미경이 뒤따랐다. 재우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들어왔다.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다.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 시어머니의 창백해진 얼굴, 그리고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남편.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어머님.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에 식당에서 말문이 막혔던 사람과는 전혀 달랐다. 날카롭고 독이 잔뜩 묻어 있었다. 네 엄마가 나한테 한 말 그냥 넘어갈 줄 알아?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과 안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다. 두고 봐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미경은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재훈이 침실에서 나왔다. 누구야? 이 시간에? 미경은 그를 바라봤다. 대답 대신 물었다. 다 들었어?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말도 아내 편을 들겠다는 말도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침묵이 미경을 더 아프게 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재훈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그래서. 미경은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기가 막혀서. 성격이 그래서? 그러니까 나보고 참으라는 거야?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이 침묵하는 동안 난 계속 혼자였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식당에서도 지금도.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이번에도 그냥 넘기면 나 이 결혼 더는 못해.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말은 나오지 않았다. 미경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멀어질 대로 멀어져 있었다. 곁에 있어도 혼자인 결혼. 그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이 사람은 평생 모를 것이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순자는 연락을 끊었다. 전화도 문자도 갑작스러운 방문도 없었다. 명절이 다가와도 아무 말이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 전부터 전화해서 뭘 준비하라, 몇 시에 오라, 이것저것 지시했을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마치 며느리가 없는 사람처럼 아들만 따로 불렀다. 재우는 혼자 다녀왔다. 미경에게 같이 가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돌아와서도 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말하지 않았다. 미경도 묻지 않았다.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내가 먼저 연락해야지. 우설은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어? 참고 넘어가. 시어머니가 좀 심했어도 결국 가족이잖아. 미경은 웃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그래요, 제가 참아야죠.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왜 항상 참는 쪽은 나여야 하지? 왜 먼저 손 내미는 쪽도 사과하는 쪽도 나여야 하지?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어느 날 오후 미경은 친정엄마를 찾아갔다. 영수는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예전에 반찬 가게 하던 시절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이제는 햇살 아래서 꽃을 돌보고 있었다. 엄마. 영순이 고개를 돌렸다. 미경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다. 사람들이 그래.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내가 먼저 연락하래. 영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사람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줘?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영순이 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 미경아, 잘 들어.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다. 어른을 존중하라는 말은 어른이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야.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야.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 존경받으려는 건 그건 어른이 아니라 늙은 아이야. 영수는 딸의 손을 꼭 쥐었다. 내가 참아서 유지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야. 그건 너 혼자 짊어지는 짐이야. 이제 그 짐 내려놔도 돼. 미경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소리 없이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그날 미경은 처음으로 숨이 편해졌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생각했다. 가족은 피로 묶이는 게 아니다. 말의 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상대를 아끼는 말, 존중하는 말, 지켜주는 말. 그 선이 있어야 관계가 이어진다. 하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관계는 끝난다. 피가 섞였든 혼인신고를 했든 선을 넘으면 끝이다. 미경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고 따뜻한 빛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는 괜찮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모습처럼 느껴지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니까요. 세상은 참으라고만 합니다. 어른이니까,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진짜 어른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지킬 건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버텨내신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은빛인 생극장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옆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은빛인 생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